박혜수 그놈 아버지? 내 전 재산 훔쳐서 도망친 새끼야. 그 쓰레기 자식이 이제 내 앞에 또 기어올랐다고?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한다. 믿을 수 없는 진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외할아버지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인간이었다. 안녕하세요. 맑고 피는 오후입니다. 모두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도 행운이 찾아온답니다. 시간은 그날 아침으로 돌아간다. 서울 변두리, 철물점, 굽은 등으로 셔터를 밀어 올리는 노인의 손. 박혜수, 70을 넘긴 나이, 아직도 가게를 지키는 사나이. 매일 갔던 하루. 그날 아침 문 앞 봉투 하나가 40년 묵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 봉투 위 적힌 이름. 윤기찬. 낡은 사진과 짧은 메모 한 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윤기찬 아들 윤태수. 사진 속 두 청년. 어깨 동무하며 웃던 시절.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박혜수에게 증오였다. 이젠 아들놈까지 보내? 그래. 윤기찬. 죽어서도 내 앞에 또 흔들어대는구나. 저녁 외손녀 유진이 퇴근에 들어온다. 할아버지 혹시 윤태수 씨 알아요? 저 그 사람하고 결혼 얘기 중이에요. 박혜수의 얼굴이 굳는다. 숨이 멎을 듯한 고요. 안 된다. 그 집구석은 절대로 안 돼. 왜요? 그 사람 진심이에요. 할아버지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그놈 아버지. 내 전 재산 들고 튀었다. 그날 밤 계약서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사무실에서 자던 사이 가방 통째로 들고 사라졌지. 이름도 얼굴도 인생도 다 날려버린 놈이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사랑했던 남자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니. 내가 그놈 때문에 너 외할머니 병원비도 못 냈고 너희 엄마는 밤마다 울다 쓰러졌다. 근데 내가 그놈 아들이랑 결혼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 봐. 박혜수는 등을 돌린다. 수십 년 동안 묻어온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방 안 오래된 수첩을 꺼내든 박혜수. 수첩엔 윤기찬의 이름. 그리고 빼앗긴 돈의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기억도 시간도 눈물도 다 그놈 하나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겨울 서울.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그날 두 남자가 허름한 사무실 안에서 계약서를 펼치고 있었다. 박혜수와 윤기찬. 그들은 형제처럼 지냈다. 같이 뒹굴고 같이 굶고 같이 일어섰다. 그날 사업이 터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인생도 터졌다. 사무실 책상 위 검은 가방 하나. 두꺼운 지폐 뭉치가 꽉 차 있었다. 윤기찬 애수야. 우리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거냐? 고생했잖아. 이젠 진짜 우리 때다. 그래, 우리 때 꼭 지켜. 우리 약속. 박혜수가 사무실에서 자고 일어난 아침. 텅 빈 방. 사라진 가방. 사라진 사람. 그날 아침 윤기찬은 사라졌다. 가방도 계약서도 흔적도 없이. 계약서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민사로 가셔야죠. 친구끼리 돈 주고받은 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놈 형제라 믿었는데 아내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딸은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졌다. 사람들은 잊었다. 윤기찬도 그 사건도. 하지만 박혜수는 잊지 않았다. 그는 철물점을 시작했다. 모든 걸 버리고 남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버텼다. 박혜수는 철물점 안 유진과 마주 앉아 있다. 유진에게 낡은 봉투를 건넨다.
이 안에 있다. 그놈이 뭘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유진은 서류를 펼쳐 읽는다. 수십 년 전 거래네요. 사라진 계약서 사본. 팔려나간 집문서 복사본.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혼자 어떻게? 자식한테 무너진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그냥 묻고 살았지. 근데 이젠 안 참는다. 그놈 자식까지 내 앞에 기어왔으니까.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내 자존심이다. 박혜수는 주먹을 꽉 쥔다.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일어선 남자의 의지가 있었다. 잊은 적 없었다. 기다려왔다. 이 순간 다시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해. 철물점한 늦은 밤. 박혜수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놓는다. 낡은 수첩, 찢긴 계약서 복사본, 빚 독촉장, 집문서 사본. 40년 전 일이다. 돈 맡겼다. 친구한테 믿었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다. 근데 그놈이 가방 들고 그대로 도망쳤다. 난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야. 남한테 머리 안 조아리고 가족 굶기지 않고 사람 구실하면서. 근데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쓰레기처럼 끝장났어. 그날 아침 기억이 떠오른다. 사무실엔 그놈이 없었다. 돈 가방도 사라졌다. 전화? 안 받아. 경찰? 계약서 없다고 민사로 하랬나? 결국 남은 건 빚이었다. 딸은 학교 관두고 공장 다녔다. 아내는 병 키우다 쓰러졌고 집은 넘어갔다. 유진이 앉아있다. 박혜수가 봉투 하나를 건넨다. 여기다 있다. 그놈이 날 어떻게 밟아놨는지. 계약서 없다고 무시했던 경찰. 그놈이랑 짠 사업계획서 복사본. 그리고 내가 집 팔고 산 철물점 서류. 다 넣었다. 이걸 그동안 혼자 간직하신 거예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냐. 불쌍하단 소리 듣기 싫었어. 살기도 바빴고. 근데 이제 그놈 아들이 내 손녀한테 붙어? 이건 선 넘은 거다. 근데 전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 행동은 괜찮았어요. 말도 조심스럽고 날 진심으로 아껴줬고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사기꾼은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인다. 말 부드럽고 행동 젠틀하지. 근데 결국엔 딱 하나 노리는 거야. 돈. 배경. 넌 지금 그놈한테 자산이고 기회야. 사람이 아니야.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한 장면 한 장면 윤태수와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집 얘기를 유난히 많이 했던 대화. 로펌 커리어에 대한 관심. 외할아버지 철물점이 자산이라는 말. 그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 그날 밤 박혜수가 수첩을 넘긴다. 윤기찬 이름 옆에 메모된 날짜와 금액들. 그는 수첩을 조용히 덮는다. 박혜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증거 없다. 친구끼리 돈 빌린 건 민사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혼자 포기했다. 근데 지금은 다르지? 너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리고 난 이번엔 절대 안 당한다. 그놈 아들이라도 절대 안 봐준다. 유진은 밤늦게 방에 혼자 앉아 있다. 손에 들린 폰. 윤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말고 다시 화면을 꺼낸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고개 드는 순간 그 사이에 서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다. 메시지 전송. 유진 문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실을 보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가면은 오래 못 간다. 카페 한쪽 테이블. 유진은 말없이 앉아 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하지만 손끝은 차갑다. 곧 윤태수가 들어온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 말끔한 정장. 유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라길래 깜짝 놀랐잖아.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당신 아버지 이름. 윤기찬 맞지? 윤태수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그는 최대한 표정을 감춘다. 응, 맞아. 혹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예전에 좀 어려웠던 거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어렵던 게 아니던데. 우리 외할아버지 돈 그 사람이 들고 튄 거라던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윤태수는 침을 꿀꺽 삼킨다. 그리고 어설픈 진정에 들어간다. 유진아,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야. 난 그때 아주 어렸고 그게 전부 사실인지도. 난 아버지 얘기만 들었을 뿐이야. 그냥 사업하다 망했다고 하셨어. 사업 망한 사람치고는 도망치고 가족도 버리고 차명 계좌까지 남기고 갔더라. 그리고 당신. 내 가족 정보 미리 알고 있었지? 회사 조직도도 훑어봤다면서. 할아버지 가게까지 당신 입으로 말한 적 있었고. 다 우연이야? 윤태수 표정 굳는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근데 난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건 변함없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 난 다르게 살고 싶었다고. 다르게 살겠다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접근해? 가장 먼저 한 게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심이라는 말을 믿으라고 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우린 잘 맞았고 난 진짜로 널 좋아했어. 아버지 잘못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책임지란 말 안 해. 다만 네가 내 아버지랑 똑같다는 건 이미 보여졌어.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더라.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신 연락하지 마.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을 노렸던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내가 변호사인 거 잊었니? 유진이 떠나고 윤태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부들부들 떨며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다. 그날 밤 박혜수는 가게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유진이 들어온다. 확실해졌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거 맞아요. 그리고 진심? 없었어요. 이젠 시작해도 돼요. 그래.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때지. 우리 집 건드린 죄 법으로 돌려줘야지.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건 시간이 오래 지나서가 아니다. 욕심이 더 깊기 때문이다. 박혜수는 철물점 안에서 유진이 내민 서류를 하나씩 넘기고 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여기요. 윤태수가 투자했다고 한 그 회사. 실제로는 아버지 윤기찬 명의 회사였어요. 법인 이전 시점도 윤기찬 사망 직전. 그리고 그 계좌에서 윤태수 계좌로 자금이 넘어간 기록까지 있어요. 결국 아비가 훔친 돈으로 아들은 투자하고 지들끼리 돌려쓰면서 살았다는 거네.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놈들. 이제는 그 값 좀 치를 때다. 유진은 노트북을 꺼내며 이어 말한다. 그리고 이거. 윤태수가 내게 준 투자 명세서 중 일부가 가짜였어요. 내가 일하는 로펌 금융팀 통해서 확인했어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기죄로 걸고 들어가도 충분해요. 박혜수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인감 도장을 꺼낸다. 이건 그놈한테 줬던 내 도장이야. 아직도 갖고 있었더라면 그게 증거지. 이제는 죽은 놈 대신 산 놈한테 묻자고. 며칠 뒤 유진은 로펌 회의실에서 팀장과 대화 후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다. 화면에는 뉴스 헤드라인이 뜬다. 건자재 유통업체 창립자 사망 이후 자금 세탁 정황 아들 윤태수 씨 관련 의혹 확산. 윤태수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된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뱉는다. 이씨, 이게 진짜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 할배 하나 어떻게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작정하고 조지겠단 거잖아. 그의 옆엔 중년 남성 이남철이 앉아 있다. 윤기찬 생전의 친구이자 실질적 조력자. 정신 차려. 너 지금 멘탈 나가면 끝이야. 그 노인네 그냥 인생 정리하려고 덤비는 거야. 우린 일단 그 가게부터 흔들어야 해. 불법 증축, 세금 누락 단속 걸어.
가게 문 못 열게 만들면 정신 못 차릴 거다. 며칠 후 철물점 앞에 구청 차량이 도착한다. 직원들이 들이닥쳐 건물 구조, 위생, 안전 점검을 하며 문제를 지적한다. 건물 구조 일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됐고요. 소방안전 기준 미달입니다. 당분간 영업 정지 조치 들어갈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린다. 저기 철물점 아저씨, 뭔 일 난 거 아니래? 세금도 밀렸고 불법 건물이라던데? 그날 밤 철물점 안.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박혜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 그러다 조용히 웃는다. 참 비겁하구나. 언론은 못 막으니까 이제 철물점에 똥이나 던지는 거지. 그럴수록 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제 시작인데 벌써 겁먹을 순 없잖아. 유진이 박혜수에게 USB 하나를 건넨다. 유진 여기요. 윤기찬 명의의 해외 차명 계좌 내역. 관리자는 이남철이었어요. 윤기찬 혼자 튄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이남철이 같이 움직였어요. 이 사건 그냥 배신이 아니라 팀플이었어요. 박혜수는 그 이름을 듣자 순간 숨을 멈춘다. 박혜수 이남철? 그놈 그때 사업 얘기 꺼낸 장본인이다. 계약하자고 종용하고 명예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던 놈. 윤기찬은 앞에 서 있었지만 뒤에서 줄 잡고 있던 건 그 자식이었구만. 그는 책장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낸다. N&C 컨설팅 대표 이남철. 여태 서울서 잘 처먹고 잘 살았네. 좋아. 이제 윤기찬에서 이남철로. 이제 뿌리까지 다 뽑아야지. 가짜는 잠깐 웃고 진짜는 오래 참는다. 하지만 끝내 부메랑은 돌아온다.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 왔다. 강남 테헤란로 고층 빌딩 로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박혜수가 느릿하게 발을 뗀다. 손에는 낡은 명함 한 장. N&C 컨설팅 대표 이남철. 사무실 앞 데스크. 비서가 노인을 보고 표정이 굳는다. 비서 예약 있으세요? 회의 중이라. 이남철 좀 전해줘. 박혜수가 왔다고. 빼먹은 돈 받으러 왔다고. 그 목소리엔 분노도 떨림도 없었다. 그저 40년을 참고 온 사람의 단단한 확신만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남철이 얼굴을 내민다. 고급 정장, 골드 시계, 여전히 건재한 모습. 야, 혜수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살아 있었구나. 그래. 죽진 않았다. 내 덕에 바닥까지는 갔지만 이남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손짓한다. 안 그래도 연락 한번 해볼까 했어. 그때야 다들 힘들었잖아. 윤기찬도 죽었고 그 일은 좀 묻어두자. 서로 나이도 있고. 그때 그 사업 얘기 처음 꺼낸 놈이 너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짜고 친 거였어. 계약도 네가 만들자고 했고 명의도 나눠서 하자며 꼬드겼지. 윤기찬은 그냥 앞잡이였고 뒤에서 조종한 건 너였잖아. 이남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간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냥 그놈이 사고 친 거지. 내가 뭐. 그놈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거 내 차명 계좌로 갖다더라. 자료 다 확인했다. 지금 이 사무실 유지하는 것도 그때 그 돈 덕 아니냐? 너 지금 협박하러 온 거야? 이 나이에? 증거 있어? 그딴 자료 소문에 불과해. 넌 그냥 가게나 지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어. 박혜수는 말없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낸다. 윤기찬 이남철 자금 흐름, 차명 계좌, 법인 소유구조 전부 담긴 정리본. 이건 언론이랑 세무서에도 이미 들어갔다. 다음 주엔 고발장도 접수될 거다. 넌 끝났어.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넌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어. 40년 동안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날 밤 철물점. 유진이 컴퓨터 앞에서 고소장 초안을 다듬고 있다. 이남철 공범으로 추가.
사기, 횡령, 공모자. 이제 윤태수도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이 케이스 묻히지 않게 만들게요. 확실하게 박살낼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놈들은 40년을 웃으며 살았지. 그 웃음 이제 끝내야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웃을 차례다. 조용히 산다는 건 잊었다는 게 아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섰고 이제 무너질 차례는 그들이다. 다음 날 아침 N&C 컨설팅 사무실. 이남철은 창밖을 내다보다 사무실 전화가 울리자 무심하게 받는다. 비서전화 대표님. 지금 뉴스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 실렸어요. 실명으로요. 이남철의 눈썹이 툭 떨린다. 모니터를 켜고 뉴스 사이트를 띄운다. 40년 전 투자 사기, 공범 의혹받는 이남철 대표. 피해자 사실상 기획된 배신 주장. 이남철은 급히 전화를 돌린다. 윤태수 어딨어? 지금 당장 전화 받아야 돼. 이거 터졌다고. 언론에 뿌려졌어. 이대로 가면 둘 다 끝장이야. 윤태수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헬멧을 벗으며 전화기 화면을 확인한다. 수십 통의 부재 중. 표정이 점점 일그러진다. CX. 다 퍼졌네. 어떻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유진이 진짜 날 박살낼 생각이었어. 한편 법원 민원 창구. 유진이 민사고소장과 형사고발장 2통을 접수한다. 박혜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다. 여기 피고는 윤태수와 이남철. 주요 혐의는 사기, 횡령, 투자자 기망, 공모 공범.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포함됐습니다. 직원 접수됐습니다. 담당 재판부 배정 후 통지해 드릴게요. 언론 보도도 있어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남철 사무실 비서와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대표님 진짜예요? 기사에 피해자 이름까지 실렸던데요. 계좌 추적 결과까지 있던데. 이거 회사 이미지 작살나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 들고 일어날 텐데. 이남철 숨죽인 채 앉아있다. 쌓여가는 문자, 울리는 전화, 그리고 메일하면 계약 취소 통보서 제목이 하나둘 늘어난다. 철물점. 유진이 들어오고 박혜수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거 그놈들한테 줬던 내 도장이 찍힌 마지막 서류 복사본이다. 내가 지금껏 그냥 묻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야. 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해서. 근데 그놈들이 먼저 우리 집안 건드렸지. 이제 내가 참을 이유는 사라졌다. 제가 처리할게요. 증거는 다 있고 법도 우리 편이에요. 이제는 도망 못 가요. 박혜수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을 도둑맞은 대가를 돌려받는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보고 싶다. 그놈들이 무너지는 거 눈으로 직접. 사람은 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언젠가 기억을 꺼내 반드시 갚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5호 법정. 재판정안. 박혜수는 유진 옆에 앉아 있다. 맞은편 피고석엔 윤태수, 그리고 변호인 옆에 이남철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40년을 참은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40년을 숨겨온 놈들이 그 입을 막지 못했다. 검찰 측 증거 제출, 윤기찬 명의의 회사법인 등록 증거, 차명계좌 자금 흐름 내역, 위조된 투자 계약서, 고소장 첨부한 박혜수 도장의 위조 흔적, 정황 진술과 통화 내용 녹취록. 피고 윤태수, 이남철. 각각의 공범 관계와 금전 흐름에 대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 투자자 기망,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 회부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잠깐의 정적 뒤
판사의 입이 열린다. 피고는 고소인 박혜수에게 총 손해배상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획사기 및 공모 사실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응하도록 합니다. 윤태수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남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재판정 밖으로 나간다. 재판정 복도 유진이 박혜수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이젠 끝났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이름 지켜냈어요. 빼앗긴 거 다 되찾았어요. 박혜수는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웃는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더는 참지 않는다. 며칠 뒤 철물점 공사 인부들이 새 간판을 다는 모습. 해수상에 해수철물 리페어.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다. 정직하게 산 사람 다시 웃는다. 윤태수 교도소 유치장에서 접견 신청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버지도 이남철도 변호사도 심지어 유진도.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의 기억은 끝까지 남는다. 유진, 로펌 대표 변호사와 면담 후 사직서에 서명. 다시 생각해볼래? 이제야 자리 잡았는데. 너 정도면 파트너도 노릴 수 있어. 변호사도 사람인데요. 이젠 내가 지킬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은 가족 옆에 있고 싶어요. 평생 도망만 다녔던 집안 이름, 이제는 당당하게 살려고요. 유진과 박혜수, 철물점 입구 앞에서 작은 화분을 함께 옮긴다. 상호가 적힌 새 간판 아래서 둘은 미소를 나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그래.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살아보자. 돈은 잃었어도 이름은 되찾았다. 무너졌던 삶은 다시 세워졌고 그 이름 아래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한다.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도착한다. 그날의 배신, 그날의 분노, 이젠 사이다가 되었다.